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주통변, 즉 다시 말해서 사주 해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주를 해석한다는 거, 또 그 수단들,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주라는 것에 접근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만 사주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사주라는 것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연,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를 네 가지의 기둥이다 라고 해서 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월 일시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답이 하나가 되겠죠. 그렇지만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 태어난 연월 일시가 같은 사람이 적게는 100여 명, 많게는 수백여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 테니까 사주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사주라는 것만 놓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답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197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약 10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또 197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약 87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동일한 연애 간지를 가진 아이가 1970년도에 100만여 명, 1975년도에 87만 명이 된다라는 결론이 되죠. 이를 12로 나누면 동일한 연과 동일한 월이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요,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동일한 연, 동일한 월을 가진 아이가 약 8만 3천 명 정도 나오네요. 또한 이를 다시 30으로 나누면 한 달은 30일이니까, 그죠? 같은 연, 같은 월, 같은 일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2,800명 정도 됩니다. 다시 이를 12로 나누게 되면요, 동일한 연, 동일한 월, 동일한 일, 동일한 시를 가진 아이가 되겠죠. 하루는 12개의 시로 사주학에서는 구분을 하니까, 그죠? 약 230명쯤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동일한 연, 동일한 월, 동일한 일, 동일한 시를 가진 아이가 230여 명이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를 가진 아이가 230명이라는 결론이 되겠죠. 자, 230명의 아이들 중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애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법을 자꾸 적용하려고 하시나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주를 가진 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많죠. 당연하죠. 우리의 사주학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요. 이것은 일본식 점수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런 일본식 엉터리 점수락 당장 버리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주학, 우리의 바른 학문이 어떤 것인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230여 명의 사람들이 왜 전부 다르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맞아요. 부모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의 사주에 부모님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을 배우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사람의 사주를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들은 배우실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의 사주학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모님이 동일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쌍둥이는 그 사람의 후천운 중에서 성명의 구성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으니 이는 다음에 제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주를 결합하여서 아이의 사주와 결합하는 법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익혀 나가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부모님의 사주와 자식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을 배우신 분들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르치신 그 선생님도 방금 말씀드렸던 엉터리 점수란만 하려고 하셨지 우리의 정통적인 이 사주와 우리의 학문을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렇게 사주통변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모순이 없고 이론적으로도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과 자식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또 배우자 간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볼 겁니다. 오늘은 우선 여러분들이 사주통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학문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들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주통변을 바르게 하는 법과 사주통변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